네, 워낙 시장이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를 반복하면서 제자리에 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보다는 사실 반등의 폭이 아주 크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다른 걸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어차피 FMC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시장 변수들 그리고 뭐 봐야 되는지 지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일단 제목에는 FMC보다 다른 변수가 있다 이렇게 나갔거든요.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동결이다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신가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제목도 재밌네요. 네. 우리 국내 증시 불안한데 진짜 범인은? 네. 범인 좀 찾아주십시오. 범인은 제 마음속에 뭐 범인이 있긴 있는데 차마 방송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너무 지금 악성 매물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등이 자꾸 막히고 매물벽에 부딪히고 또 수급적으로는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확실하게 한국 증시에 대한 어떤 그 매수의 열기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네. 자, 그럼 FMC보다 중요한 변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FMC는 금년에 가장 어떻게 보면 존재감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만약에 제가 FMC 위원들이고 파월 의장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뭐 금리 올리겠습니까? 네. 뭔 욕을 들으려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한테 욕 들어야 되죠. 백악관으로부터도 욕 먹어야겠죠. 네.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냥 얼버무리면서 그냥 가야 될 것이고 조금 더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 아직 12월이 남았으니까 뭐 이런 정도로 예상되는데 파월 멘트도 그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크게 거다, 이런 벗어나지 않을 것 말씀이십니까? 같다 하는 생각이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사실 오늘이 어젯밤이 아니고 그저께 밤 미국에서 재무부가 그걸 했었다는 것이죠. 저 차익 계획을 갖다가 발표했다는 얘기인데 네. 자, 그 전에 한번 시장 잠깐 한번 보시죠. S&P 500은 기술적으로는 사실 좀 이렇습니다. 사실 이 200일선을 물고 내려온 건 좀 컸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우하향하고 있던 이 채널의 하단도 깨고 내려왔던 것은 좀 불안합니다. 불안한데 이것이 시장에 좀 과도한 어떤 그 하방 배팅으로 인한 그거였다면 지금 이틀째 반등 시도가 나왔으니까 네. 오늘 뭐 4,180 이 레벨 그래서 4,200까지라도 한번 가주는 이 흐름이 FMC 이후에 나온다면 이 반등은 조금 더 믿을만한 것이 되겠는데 오늘 거 껴버린다면 조금 약합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뭐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장에서 이런 참 허접한 전망 정말 위험하다는 걸 한번 절감하고 있고요. 네. 우리 코스피는 오히려 똑같이 보시죠. S&P 500과 같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안 좋습니다. 200일선으로부터도 많이 이격이 많이 돼서 평상시 같으면 이 이격을 좀 좁히고 다시 밀려도 밀려야지 싶은데 이거는 지금 우리 우하향 채널을 갖다가 확연하게 깨고 내려온 게 보이고 지금 이 반등도 조금 이렇게 약합니다. 그리고 네. 무엇보다 이 거래량 막대기를 보고 있으면 시장 에너지가 너무 약하죠. 약하다 하는 건데 자, 이 말씀인데요. 그저께 나왔던 미국 재무부 분기 차익 계획 이거하고 오늘 밤에 나오는 국채 발행 계획은 또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결국 뭐냐 하면은 이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미국 재무부에 들어가시면은 네네. 요렇게 있었어요. Treasury announces marketable borrowing 시장으로부터 차입하는 그 추정치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테이블까지도 하나 이렇게 제시됩니다. 보면은 이제 필요한 금액 그리고 시장에서 얼마를 빌릴 것인가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거 한번 보시죠. 2019년 뭐 이 무렵에는 빌리는 게 분기별로 빌리는 게 이게 10억 달러니까 단위가 10억, 100억, 1000억 한 4,440억, 4,400억 달러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런 식인데 지금 이게 뭡니까? 10억, 100억, 1000억 조. 갑자기 코로나 터졌던 네네. 4월부터 6월 2분기에는 금액이 이렇게 확 달라지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거, 요번에 이제 관심을 끌었던 거는 이번 2023년 10월부터 12월, 이번 4분기 동안에 얼마를 빌릴 것인가 하는데 7,760억 달러를 빌리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네. 차입 계획입니다. 미국 재무부에. 이게 7월 달에 생각했던 것은 8,520억 달러인데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760억 달러 줄었다. 네. 그래서 호재인가 싶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호재인가 싶었는데 지금 이 자체는 작년에 3,730억 달러에 몇 배입니까 이게? 2배가 넘습니다. 2배가 넘네요. 2배가 넘죠. 1년 전 대비 2배가 넘고요. 그리고
내년 1분기에 가서도 빌릴 것이 8,160억 달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건데 더 늘어났죠. 이거는 금년 1분기보다도 또 훨씬 많은 거예요. 네. 그런 식이고 그렇게 해서 가면은 재무부의 현금 잔고는 7,500억 달러가 유지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식의 계획입니다. 애초에 그저께 시황에서는 7월 말 예상보다 760억 달러 줄어서 좋아 보이는데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거 나오자마자 국채 수익률이 좀 하락하는가 싶었는데 금방 원위치 해버렸죠. 시장은 이걸 갖다가 이제 이 규모 자체가 여전히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가서도 좋아질 것 같지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오늘 4분기 이제는 국채 발행 계획인데 이거 월요일 날 방송 중에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빠뜨렸습니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FOMC도 있고 제조업 지수도 나오고 ADP 고용보고서 졸츠도 나옵니다만 네. 재무부의 분기 국채 발행 계획이 나온단 말이죠. 앞서 살펴봤던 것은 차액 계획이 그 정도가 한 7,760억 달러가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국채를 갖다가 2년물짜리 얼마, 10년물짜리, 30년물짜리 얼마, 심지어 1년 미만의 재정정권은 얼마의 규모로 언제쯤에 발행하겠다는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결국 이제 요것도 이제 한번 보고 보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발표 이후에 국채 수익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부분도 이제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이제 국채 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건데 지금 보시면은 자, 지금 이게 지난달까지였고 월봉으로 보니까 지난달까지도 9월, 10월 두 달에 걸쳐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죠. 가파르게 올랐던 10년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 이 국채 수익률 월봉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또 양봉을 가면 이건 진짜 11월도 재미없는 거죠. 증시 입장에서. 여기서 좀 꺾여주느냐 하는 건데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꺾여줘야 됩니다. 네. 꺾여줄 만한 어떤 국면인데 이 부분을 갖다 이제 알 수 없는 거고 2년물은 좀 그림이 완전 다르죠. 지금 10년물하고 2년물 월간 차트 보세요. 완전 그림이 다릅니다. 2년물이 지금 거의 뭐 제로금리 이렇게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죠. 왔는데 재밌는 거는 이 드러큰밀러 말입니다. 스탠리 드러큰밀러. 왕년에 저 조지 소로스 밑에서 그 영란은행 혼내고 했던 그때 이미 명성을 얻었던 드러큰밀러가 자기는 지금 2년짜리 국채에다가 배팅을 한단 말입니다. 대금 매수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 밑에 기사는 옐런을 갖다가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대 연준 의장으로서도 재무장관으로서도 가장 최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아래쪽 부분의 설명은 그거더라고요. 코로나 시기에 그 팬데믹 시기에 그 제로금리 때 미국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존도 메리도 뭐 피터도 다 죄다 저금리로 다 리파이낸싱 해놨는데 네. 그때 미국은 안 했다 이거예요. 미국 재무부는 그런 걸 안 해서 이제 와서 전부 리파이낸싱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높은 금리에. 그런 얘기고 지금 여기서 이 부분에서는 결국은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이고 자기는 2년물을 사지 그렇다고 해서 10년물, 30년물은 사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드러큰밀러는 여기 배팅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곧 얘는 빨간색 2년물은 내려오고 그다음에 역전되는 현상이 네. 결국 장단기 금리 역전이 정상화된다. 정상화. 이런 쪽으로 이제 배팅을 한다. 쉽게 뭐 저쪽 선수들 용어로는 불 스티프닝에 자기는 배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FOMC 이후 뭐 어떻게 나오든 간에 FOMC와 국채 발행 계획이 이렇게 나온 이후에 미국 국채가 뛰느냐 아니면 여기서 좀 깔아앉아 주느냐 하는 이 부분을 한번 봐주셔야 되겠고. 국채금리가 더 중요하다는 네. 말씀이시고 드러큰밀러의 배팅이 맞는다라고 하면 증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것이 결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배팅이라는 얘기죠. 네. 경기 침체에 대한 배팅이었고 과거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실 텐데 장단기 금리 역전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매크로를 갖다 언급하는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 분들 나오셔서 늘 똑같은 그림을 보여줬을 거예요. 장단기 금리 역전 나오고 금리 역전이 이렇게 다시 또 정상화되고 그 가운데에 이렇게 음영 처리한 경기 침체 구간 나오고 네. 하는 그런 그림들을 보셨겠지만 결국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 정상화되고 나서 한동안 이렇게 그 장기가 단기보다 높아지는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경기 침체는 왔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결국 경기 침체가 오다 보니까 금리는 낮추게 되고 그 시점이 또 증시가 또
크게 또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연준은 또 금리를 낮추겠다는 그 역사의 반복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전에 항상 그 금리 인하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시장이 시세가 아주 좋았습니다. 네. 과거의 역사적으로. 그 부분을 또 기대했던 바도 없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는 과정에서도 미국 증시도 그렇게 지수가 불을 뿜지는 못한다는 게 또 과거 통계적인 좀 다른 경험과는 상황이다. 또 다른 국면입니다. 예. 이래저래 알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좀 이렇게 확인하시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며칠 동안 우리가 확인한 거는 시장에 지금 매물이 너무 많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